안녕하십니까, 주현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밝혀낸 거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물의 양 C가 10이고 O가 32죠. 그래서 44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반응물의 총 양 무게가 있겠죠. 그리고 생성물의 양이 있어요. 그 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게가 이 반응물이나 생성물에서 어느 무게가 딴 데로 가거나 없어지거나 지구상에서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먹은 만큼 살찌게 돼 있어요. 몸무게 먹었는데 몸무게가 빠졌어요. 그거는 뭐다? 그 몸무게가 당연히 이제 이런 열 에너지나 다른 운동 에너지로 소모가 됐겠죠. 한마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먹은 만큼 찐다. 그 이야기겠죠. 일례로 미국에서 어디서 조사를 했었는데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지? 이러고 어떤 사람은 난 먹는데 왜 안 찌지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냥 안 먹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먹은 거고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찐 사람들은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비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뭐 좀 약간 양념 남겨있고 반찬 몇 개 남겨있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이 돼요. 한마디로 먹은 만큼 찐다. 어디 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뭘까요? 주어지는 화합물 내에서 원소들의 질량비는 항상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가 10g이 있고 산소가 10g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할까요? 20g씩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의 화학식은 H2O죠. 그러면 H2 분자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수소가 1인데 2개 있죠. 총에서 2개. 산소는 16 해서 총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어진 화합물 수소가 20g이 있고 산소가 20g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 반응했어요? 여기서 2만 반응한 거고 여기서 16만 반응했죠.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18이 남아있고 여기서는 4가 남아있죠. 얘네들은 결합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산소는 수소 2개랑만 그러니까 물일 경우에 산소는 수소 2개랑 붙겠죠. 더 이상 붙지 않아요. 절대 수소 3개, 4개, 5개 이렇게 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물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떠한 화합물이라고 했을 때는 원소들의 질량비는 항상 동일해요. 아무리 만약에 수소를 100g, 산소를 100g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일정한 이 성분,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NaCl이 전부 다 50g씩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Cl의 원자량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전부 다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NaCl이 돼요.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Cl의 원자량은 35.5예요.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총량은 얼마가 된다? 58.5가 돼요. 그럼 여기서 반응하고 남은 것은 얼마예요? 반응하고 남은 것은 50에서 23을 빼면 17이 될 거고, 아니 27이 될 거고, 여기서 이걸 빼면 14.5가 남겠죠. 얘네 둘은 남아있지 그냥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요.
다음 이제 배수 비례의 법칙 보겠습니다. 두 원소가 다른 일련의 화합물을 형성할 때 첫 번째 원소와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간단한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배수 비례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질소와 산소와의 화합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표적으로 5개 있다고 합시다. 이게 가장 배수 비례의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자량 구할 수 있겠죠, 분자량. 원소의 원자량을 알기 때문에 다 구해보면 얼마예요? 질소는 14, 산소는 16입니다. 있는 개수대로만 다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은 얼마다? 분자량은 N2 28에다가 16을 더했으니까 44. NO는 14에다 16을 더했죠. N2에 O3를 더합니다. 그러면 28에 48을 더한 거니까 얼마가 돼요? 76이 되죠. NO2는 얼마예요? 32에 14를 더합니다. 그리고 N2 28에다가 80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08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소와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간단한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소를 기준으로 합시다. 질소. N. 근데 14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N2, 28이 있으니까 전부 다 14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N이 14일 때 산소가 얼마 있어요? 지금은 총 44 중에 질소가 28이 있는 겁니다. 44 중에 28이 있는데 28이랑 16이랑 붙은 거예요. 그러면 14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얼마가 붙어 있는 거예요? 16의 반인 8이 붙어 있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N 14 기준으로 할 때 산소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죠. 1대 1로 붙어 있죠. 그래서 14 기준으로 할 때 16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2개 있어요. 2개 있을 때 O가 3개 붙어 있어요. 16 곱하기 3은 얼마예요? 48이죠. 2개 있을 때 48 붙어 있으니까 1개 있을 때는 24가 붙어 있는 셈이 되겠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몇 개 붙어 있어요? 16에 2배 32가 붙어 있죠. 다시 이제 여기 28에 80이 붙어 있습니다. 5가 5개니까 80이에요. 28일 때 80이 붙어 있으므로 14 기준 할 때는 40이 붙어 있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얼마씩 늘어나요? 질소와 결합하는 산소는 항상 간단한 정수로 나타낼 수 있죠. 정수비로 증가를 해버리죠. 이게 바로 배수 비례의 법칙입니다. 화학 결합을 할 때는 두 원소가 일련의 화합물을 형성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게끔 결합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화학의 기본 중에 기본,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배수 비례의 법칙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원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NaCl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소 17개 산소 3개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왜 수소랑 산소는 왜 저렇게만 결합을 할까? 나트륨과 염소는 왜 1대1로 저런 식으로 결합할까라고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버린다. 일단 기본 법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각 결합하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걸 배우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은 왜 저렇게 구성이 되구나, 왜 저렇게 붙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보일의 법칙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상태 중에서 고체, 액체 말고 기체에 관한 이제 법칙인데 보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일정할 때 절대 압력에 반비례한다. 한마디로 고체는 분자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더워져요. 더워져서 뜨거워져갖고 기체들은 이제 막 지멋대로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피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의 부피라고 하면 기체일 때는 엄청 커졌죠, 부피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커졌죠. 커졌는데 보겠습니다. 압력을 줘요. 막 힘을 이렇게 꽉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압력을 세게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부피는 줄어든다. 반비례한다. 그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다음 샤를의 법칙 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해요. 이번에는 압력은 일정한 힘으로 주고 있어요. 그럴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 소리죠. 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한 가지 큰 특징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약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일 때를 기준으로 부피가 약 273분의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식이 있죠. 온도, 일정 온도에서의 부피는 일정 온도, 올라간 다른 온도겠죠. 다른 온도에서 부피랑 같다.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샤를의 법칙 한마디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바뀌어버리면 그만큼 부피도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일 때의 부피, 일정 온도일 때 부피 같죠.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더워가지고 기체된 상태인데 온도를 더 올려버려요. 더 올리면 어떻게 된다? 더 같이 붙어있기 싫으니까 더 떨어져 버리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부피가 더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만큼?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한다. 273 어디서 왔을까요? 절대 온도죠. 그래서 항상 화학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었어요. 섞어서 어떻게 돼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맞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 뭡니까? V2는 V1 곱하기 뭐가 돼요?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기체의 부피, 원래 부피가 얼마였고 압력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고 온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뀔 때 부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그럼 어디서 왔죠? 앞에 나와 있던 이 샤를의 법칙을 응용해 갖고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원래 이 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외운다기보다 이거를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V2로 빼준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본 거는 거의 바뀐 바뀐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알면 되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V2만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이걸 없애려고 하면 뭘 곱해줘야 돼요? P2분의 T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P2분의 T2를 곱해주고, 이거는 T2분의 P2 V2 곱하기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그럼 나눠져 버려요. 나눠지면 V2만 남습니다. V2만 남고 어떻게 남아요? T1 있죠. T1 있고 P2 있습니다. 그리고 P1, T2, V1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외워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간단하긴 하죠. 간단하게 이거 외운 다음에 식 변환시킬 수 있으시면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우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20도씨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있다. 동일한 압력 40도씨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라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하면 풀 수 있을까요? 어떤 식?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V2를 빼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니까 보겠습니다. V2를 빼려고 하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다가 T2를 곱해주면 되죠. T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V2는 빠지고 T1분의 V1 T2가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20도씨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래요. 동일한 압력 40도씨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 쓰면 되죠. 몇 리터는 V1 몇 리터였어요? 4리터였죠. 4리터인데 온도 보겠습니다. 20도씨에서 40도씨. 우리가 화학에서는 무슨 온도를 쓴다? 항상 절대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 0도씨일 때 273K예요. 그러면 20도면 얼마입니까? 20을 더해서 293K. 40도일 경우에는 40을 더하면 되죠. 313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는 빼겠습니다. 313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구하면 얼마 나온다? 약 4.27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만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미 다 뭘 넣어야 되는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위험물 산업계사 일반화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 안 해봤고 화학 모르고 난 수학이 싫은데 자격증은 따야겠고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단언컨대 화학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죠. 친절하게 계산기까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계산기 가지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총 어려워가지고 복잡한 문제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이 문제 너무 쉬워요. 우리가 간단한 식만 알고 있으면 정말 그냥 대입만 해갖고 따닥 나와버립니다. 맞는 답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계산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라고 계산 문제 좋아하진 않죠.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제가 화학이랑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수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산수예요, 산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온도 주어졌고 압력이 있습니다. 어떤 기체? 2리터는 온도, 여기 압력 여기에서 몇 리터가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무슨 식을 이용하면 돼요? V2는 V1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P2분의 P1. 여기서 주의해야 되죠? T1분의 T2입니다. 바뀌죠? 왜 바뀌는지는 우리가 이 식을 잘 이용하면 왜 바뀌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몇 리터가 되는가? V2를 구하라는 소리죠. 처음 압력 얼마였어요? 처음 압력 2리터였습니다. 이해다. 압력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760에서 735로 바뀌었네요. 760mHg가 1기압입니다. 그래서 760에서 735로 바뀌었네요. 온도는 27에서 300으로 바뀌었죠. T1이 원래 온도죠. 그러면 27. 273에다가 27을 더합니다. 그럼 딱 300이 나오네요. 그러면 300
3도 더 높으니까 303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약 1.95가 나오는데 약 2리터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리고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고 어떠한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이상 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식만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암기하고 각 항목이 뭔지만 아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뭐다? V2는 V1, P2분의 P1, T1분의 T2다. 뭐다? 전 거, 후 거. 여기서 바뀐다는 점만 잘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그대로 숫자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 두드리면 딱 나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다음에 이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책에는 삼투압이라고 나오는데 산업기사 일반화학에서 삼투압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뭘 말하냐? 압력과 부피, 온도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말해요. 그래서 PV는 nRT라고 합니다. P가 압력, V가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PV,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몰수의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냥 제가 예전에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회사 들어가면 산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죠. 제 아이디가 이거였어요. PVNRT. 그래서 거기서 회사에서 하는 말이 화학과 나온 거 티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막 식 같은 거 있으면 어떤 게 있나. 그래서 막 사람들도 아이디 막 다음부터 오는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씩 줬거든요. 앞에 같은 경우 있잖아요. V2. 그래서 뭐 VV, PP, TT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PV는 NRT.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압력을 구하라고 하면 P는 뭐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V는 P분의 nRT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압력을 구하라, 부피를 구하라. N, 여기서 한 개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N은 몰수죠. 몰수는 뭐다? M분의 W다.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할게요. W는 무게, M 분자량인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몰수를 구할 때 CO2로 봅시다. 기준 CO2 한 몰 얼마예요? 한 몰. 이거 한 분자 있어요. 한 몰의 양은 C가 12, 산소 두 개 있으니까 32죠. 다 더하면 44입니다. 한 몰의 질량이 44g이에요. 분자량 얼마예요? 분자량도 44죠. 두 몰의 분자량은 당연히 44g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CO2면 어떻게 되죠? 88g이 되겠죠. 그러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44분의 88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몰수는 지금 이 구하라고 하는 계산식에서 몇 몰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M분의 W를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CO2가 44g 있다. 이때 부피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분의 무게가 1대1이기 때문에 1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N을 쓰면 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CO2 50g의 부피를 구하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N 대신에 M분의 W를 써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대1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바꿔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암기를 해주세요. 어떤 압력과 부피, 온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V는
Pn분의 WRT 이 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딴 거 주어지고 몰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n이겠죠. n은 뭐다? 다시 한번 n분의 w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n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n은 양쪽에 뭘 나눠주면 돼요? rt분의 1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rt분의 pv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변형된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분출, 기체는 이렇게 확산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귀 뀌면 냄새 나죠? 기체는 확산합니다. 가스 누출되면 냄새가 나죠? 확산합니다. 그런데 그 확산 속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해서 식에 나와 있죠. UB분의 UA분의 UB. U는 뭐예요? 이게 기체의 확산 속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A 기체의 확산 속도. 뭐에 비례한다? 뭐에?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분자량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는 D로 나타냅니다. D, 스몰 D로 나타내는데 D 이렇게 해서 B분의 1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M은 분자량, 밀도는 D.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12.2리터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는 몇 g인가? 자, 이제 표준 상태가 나오죠. 핵심 예제 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표준 상태는 뭐냐? 표준 상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표준 상태란 영도씨 1기압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온도가 안 주어지고 압력이 안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라는 말이 꼭 나올 거예요. 표준 상태란 영도씨 1기압을 말해요. 아시겠죠? 문제에서 표준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도씨 1기압인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273K 1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표준 상태에서 기체 한 몰의 부피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부피니까 V죠. V는 Pn분의 WRT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죠. 그럼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예요. 표준 상태니까 다시 V는 P가 1입니다. 어떤 기체 해볼까요? 아무 기체 한번 해볼까요? CO2 한번 해보겠습니다. CO2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44예요. 한 몰이니까 무게 44 있겠죠. 기체 상수 R은 0.08입니다. 273. 자, 보겠습니다. 나눠지죠? 그럼 결국에 뭐만 곱하면 돼요? 0.08이랑 273만 곱하면 되죠? 2열마다 22.4리터가 됩니다. CO2 말고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메탄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V는 Pn분의 WRT, 압력은 1. 메탄의 분자량 16입니다. 무게 얼마예요? 16이죠. 또 나눠지네요. 1로 무조건.
결국에 곱하는 건 뭐예요? 0.08이랑 273 곱합니다. 역시나 22.4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표준 상태란 0도씨 1기압을 말하고 표준 상태에서 어느 기체든 표준 상태에서 한 몰에 22.4리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 물질과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분자량과 무게가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계산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기체건 상관없이 똑같이 22.4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표준 상태에서 한 몰의 부피를 구할 때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22.4예요. 만약에 표준 상태에서 두 몰의 부피는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22.4 곱하기 2 하면 되죠. 44.8이 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볼게요.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의 암모니아 속에 들어있는 질소는 몇 g인가?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한 몰일 경우 22.4리터가 나오겠죠. 0.5몰이에요.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11.2리터가 나오겠죠. 그럼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입니다. 이게 지금 한 몰이 있는 게 아니고 0.5몰이 있다는 소리는 보겠습니다. NH3 분자량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N14 H가 3이죠. 총 17이에요. 17g이 있어야 되는데 11.2g 있다고 하는 소리는 지금 8.5g 있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절반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17에서 절반 나눠주면 8.5인데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죠. 들어있는 질소의 양을 물어보기 때문에 질소는 얼마 있어요? 14에서 2로 나눠주면 7g이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표준 상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문제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 36g 모두 증발시키면 수증기가 차지하는 부피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몇 리터인가? 그럼 물이 지금 몇 몰인지만 보시면 되겠죠. 물의 분자량은 얼마다? 18입니다. 5가 16이고 수소가 1이기 때문에 1이 두 개 있죠. 36 18일 때 1몰이면 36일 때는 몇 몰이에요? 2몰이죠.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2몰의 부피는 얼마예요? 22.4 곱하기 2 44.8이 나오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의 축에도 못 끼죠. 아주 표준 상태가 나오면 그만큼 쉬워져요. 물질 보고서 몇 몰인지만 알면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어렵다고 이런 문제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수업 들으니까 매우 쉽죠. 이런 문제 다 맞춰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다음 요소 6g을 물에 녹여 1000리터로 만든 용액 27도에서의 삼투압은 약 몇 ATM인가라고 물어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보면 돼요? 몇 ATM? 압력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압력이 뭐냐고 물어보죠. 그럼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P죠. 우리가 이 식 있죠. N분의 WRT에서 우리가 P를 빼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V를 나누면 돼요. 9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나눠가고 에다가 V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P는 여기 P 써놨죠? P는 M V분의 WRT가 됩니다. 나머지 숫자만 넣어주면 그대로 답 나와요. 넣어보겠습니다. M 분자량이죠. 60 부피 얼마예요? 부피 1000 무게 얼마 있어요? 6g 있죠. R 0.082
0.08이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0.08이에요. 27도입니다. 0도씨일 때 273K, 27도씨일 때 300K가 되죠. 이렇게만 딱 해주시면 삼투압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삼투압 구하는 문제 정말 쉽습니다.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숫자가. 그대로 그냥 넣은 다음에 계산기 딱 두드리면 답 나와요. 답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약 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기체 방정식 삼투압을 구하는 식이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너무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면 여러분들 절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도씨 500ml에 6g의 비전해질을 녹인 용액의 삼투압은 7.4기압이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은 약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서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죠. 역시나 쉽습니다. PV는 M분의 WRT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건 뭐예요? M이죠.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PV분의 WRT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숫자 넣어주면 돼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압력. P 압력이죠. 7.4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피가 500ml네요. 그러면 0.5. 1리터가 우리가 1로 계산했죠? 0.5 분의 무게 얼마 있어요? 무게 6g. R은 0.082. 27도니까 300이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어떠한 형태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하면 약 39.9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하면 풀 수 있겠죠. 분자량의 무게가 4배이면 확산 속도는 몇 배인가?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식만 이용하면 풀 수 있겠죠. 처음에 확산 속도가 있을 것이고 나중 속도 몇 배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 여기에 분자량 처음에 분자량 이거를 루트로 씌우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처음에 확산 속도가 1이라고 합시다. 네 배가 됐죠. 그럼 얼마가 나와야지 될까요? 루트 4분의 1은 얼마예요?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분의 UB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UB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5가 돼야 되죠. 처음보다 0.5 1분의 0.5 해야지 2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확산 속도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는 그냥 암산으로 풀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나오면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화학의 기초 법칙과 약간의 이제 화학의 기초 법칙 그리고 이제 기체를 이용한 법칙이 있죠. 이걸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문제 압력 나오고 뭐 온도 나오고 분자량 나오고 뭔지 모르겠다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계산할 줄 알고 표준 상태 이제 알았고 이산기체 방정식 PV는 M분의 WRT 알았고 다 이제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다 배웠죠. 그래서 뭘 구하는지만 물어보면 바꿔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자량, 여기서는 압력 그것만 빼주고 나머지 식 다 밀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온도, 압력, 그리고 그램 나왔을 때, 용량 나왔을 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뭘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식 바꿔서 풀 수 있으니까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뒤에 가면 좀 더 어려운 식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쉬운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춘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